당신은 어느 날 1971년 봄에 눈을 뜨게 됩니다. 반쯤 열린 창문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당신이 살던 곳처럼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으로 가야만 한다면 당신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크다크 투어리스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1971년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당신의 발 앞에는 신문 한 장이 놓여져 있고 신문 일면에는 밤 벚꽃놀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셔야 할 곳은 밤 벚꽃놀이가 한창인 창경원입니다. 이곳은 당신이 알고 있는 창경궁이 아닙니다. 앞으로 12년 뒤인 1983년 폐쇄되기 전까지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큰 동식물원과 테마파크, 놀이공원이 될 것입니다. 사실 창경원이 처음부터 놀이공원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의 궁궐 중 하나였던 창경궁을 일제강점기 유원지로 바꾸면서 이름을 궁에서 원으로 격화시켰고 궁궐 전각들을 허물어 동물과 식물을 들여온 것이죠. 또 1922년에는 창경원에 다량의 벚꽃을 심어 이후 수십 년 동안 벚꽃놀이를 위한 공원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창경원 앞 바글바글한 인파가 보이시나요? 이곳은 서울랜드, 롯데월드가 생기기 전까지 서울에서 가장 각광받던 놀이동산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고통만큼 일반 시민들의 놀거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창경궁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역사적인 고통과 많은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곳, 여러분은 둘 중에서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동안 휴일에 주로 놀던 곳을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쓰기 전까지는 연트럴파크도 떠오릅니다. 오랜만에 놀이기구를 타며 데이트를 즐길 상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글바글한 사람들 사이에서 맥주라도 한잔하자니 을지로도 떠오르겠죠? 그러나 1971년에 도착한 당신은 여기 창경원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곳은 당신이 아는 창경궁이 아닙니다. 연못 위에는 배를 타고 데이트를 즐기는 사람들,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떠드는 사람들, 서울 한복판에서 볼 수 있을 거라 상상하지 못했던 코끼리, 궁궐을 모두 내다볼 수 있는 케이블카, 가는 길마다 가득 피어있는 벚꽃과 돗자리를 깔고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창경원에 오기 싫은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남산공원, 명동, 대학로를 언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강남은 생기기도 전이며 여의도 윤중로 벚꽃 구경은 생각도 못할 때라는 사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잘 모르는 당신은 신문 일면에서 본 창경원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겁니다. 이곳은 그러니까 1971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놀거리를 다 모아놓은 곳이니까요. 어린이날, 시민의 날, 벚꽃놀이 기간 등에는 각종 행사가 이곳에서 열려 엄청난 인파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장기자랑, 국악 공연 등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줬습니다. 이곳은 15년 뒤인 1986년에야 다시 궁궐의 이름을 되찾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수십 년이 지나도 당신이 떠나온 2021년이 돼서도 원래 궁궐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공터로 남을 것입니다. 무려 50년 이상 유원지였다는 사실도 흔적도 더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이쪽 지리에 빠삭한 사람이라면 여전히 남아있는 원남동, 원서동이라는 지명을 통해 유추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궁궐 내에 남아있는 배수로에서 동물원의 모습을 겹쳐볼 수도 있겠죠. 창경원의 동물과 식물들은 복원사업으로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으로 옮겨집니다. 1955년 2살의 나이로 한국에 들어온 코끼리 자이언트는 사람의 나이로는 100살을 훌쩍 넘는 인생을 살고 2009년 세상을 떠납니다.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역사가 깊었던 창경원 동물원의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짧은 여행을 마치고 당신은 다시 2021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던 창경궁의 모습을 다시 생각합니다. 창경궁 안내도에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빈 공터에 무엇이 있었을지 당신은 당신 나름의 기억으로 공간을 채워가 봅니다.